전쟁이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페인트 산업을요. 지금 방산 우주붐을 타고 첨단 페인트라는 분야가 조용히 근데 엄청나게 뜨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이 동시에 페인트 업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페인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집 벽에 바르는 거, 아파트 도색 공사 이런 거 생각하시죠? 근데 페인트는 사실 굉장히 넓은 산업재예요. 자동차, 교량, 선박, 심지어 전투기 웨이피에도 페인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냥 색깔 입히는 게 아니라 부식을 막고 내열성을 높이고 제품의 수명 자체를 결정하는 핵심 소재인 거예요. 그런데 페인트 업계가 사실 꽤 오래 힘들었어요. 건설 경기가 죽으면서 아파트, 건물에 쓰는 건축용 도료 매출이 줄었거든요. 근데 딱 이 시점에 국내 조선 방산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한 거예요. 선박, 전투기, 방산 장비에 쓰는 중방식 도료라는 게 있는데 이게 건축용 도료랑은 차원이 다른 마진을 자랑하거든요. 건축용이 영업이익률 2~3%라면 중방식 도료는 무려 10%예요. 중방식 도료, 생소하죠? 쉽게 말해 극한 환경 전용 페인트예요. 선박 외판에 발라서 30년 넘게 바닷물, 염분, 화학물질을 막아내야 하거든요. 일반 페인트가 우산이라면 중방식 도료는 방탄장갑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술 장벽이 워낙 높다 보니 한번 납품처로 인정받으면 웬만해서는 거래처를 바꾸질 않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생기면 고스란히 실적으로 이어지는 구조인 거죠. 조선 수지가 늘면 어떻게 될까요? 배를 만들어야 하니까 중방식 도료 발주가 따라서 늘어요. 구조가 딱 맞물려 있는 거예요. 실제로 국내 도료 1위 KCC는 HD 현대중공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국내 최대 조선 방산업체에 도료를 납품하고 있어요. 조선 수주 잔고가 쌓일수록 KCC 도료 매출이 따라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기가 막히죠? 한국이 독자 기술로 만든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 여기에 KCC의 방산 도료가 실제로 적용됐어요. 전투기는 초음속으로 날면서 마찰열, 자외선, 염분을 동시에 맞거든요. 이 환경에서 기체를 보호하는 게 도료의 역할이에요. 단순히 색 입히는 게 아니라 비행 성능과 기체 수명을 도료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방산용 도료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 국방부가 정한 성능, 품질, 안전 기준을 통과해야 납품 자격이 생기거든요. 일종의 면허인 거예요. 이 면허를 가진 업체가 많지 않으니까 수요가 늘어도 공급자가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가도 높고 마진도 좋고 경쟁도 덜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KCC만 이 흐름을 탄 건 아니에요. 노루페인트는 아예 스텔스 도료를 개발했어요. 전파를 최대 90%까지 흡수하는 도료인데 기존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걸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대한항공과 손잡고 총 441억 원짜리 국책과제도 진행 중이에요. 레이더에 안 잡히게 해주는 페인트라니. 이게 무기예요, 페인트예요? 사실 둘 다인 거죠. 그리고 이 흐름은 방산에서 끝나지 않아요. 저궤도 위성, 우주 발사체로도 기능성 도료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거든요. 우주는 방사선, 극저온, 진공이라는 지구에선 존재하지 않는 환경이에요. 거기서 위성을 보호하는 도료가 필요한 거예요.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기능성 도료 시장은 2025년 약 5,732억 달러에서 2035년에는 9,549억 달러까지 커질 전망이에요. 10년 안에 시장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업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는 얼마나 많이 파느냐보다 무엇을 파느냐가 실적을 좌우한다고요. 이 한마디가 지금 페인트 업계의 모든 걸 설명해요. 같은 페인트를 만들어도 건축용이냐 방산용이냐에 따라서 이익률이 5배 가까이 차이 나거든요. 자, 여기까지 보면 완벽한 성장 스토리잖아요. K방산 수출 증가, 중방식 방산도료 수요 폭증, 기술력 있는 업체는 마진 10%짜리 물건을 납품, 실적 개선. 이종 업체들도 이 시장에 논독 들이고 있고 시장 자체도 10년 안에 2배로 커질 전망이에요. 이쯤 되면 투자자들이 군침 물릴만 하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유는 바로 중동 전쟁이에요.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국내 페인트 원료 공급이 막혀버렸거든요. 페인트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자일렌, 에폭시 수지, 톨루엔, 이게 전부 중동발 석유화학 원료예요. 공급이 막히자 국내 페인트 업체들의 원료 재고가 평소 대비 50% 이하로 떨어져 버렸어요.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페인트 기초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전쟁 전 1월 말에는 톤당 560달러였어요. 근데 지금은 932달러예요. 66% 넘게 오른 거예요. 자일렌, 에폭시 수지, 톨루엔도 50%에서 70% 뛰었어요. 원가가 폭등했는데 판가는 동결. 이게 어떤 의미냐고요? 팔면 팔수록 손해가 쌓이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러면 가격을 올리면 되지 않냐고요? 페인트 업체들도 그 생각했어요. 실제로 가격을 올렸거든요. 근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조사에 나서버린 거예요. 결국 가격 인상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어요. 원가 폭등, 판가 동결, 재고 바닥.
삼중고가 한꺼번에 터진 거죠. 대형사는 그나마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중소형 페인트 업체들은 이미 공장 가동을 멈춘 곳들이 나오고 있어요. 빅4 대형사조차 다음 달부터 생산량을 평소의 3분의 1 이하로 줄일 계획이에요.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나더라도 공급망이 정상화되려면 최소 한 달 이상 걸리거든요. 성수기인 3, 4월에 팔면 팔수록 적자를 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에서 원료를 사오면 되지 않냐고요? 쉽지 않아요. 수입차를 바꾸려면 화학물질 성분 함량을 새로 검증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만 최소 3개월이 걸려요. 3개월 뒤면 이미 성수기가 끝나 있는 거예요. 원료를 빨리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공급망의 함정에 갇혀버린 셈이에요. 자, 이제 이 아이러니의 정체가 보이시죠? 전쟁으로 일어난 방산붐. 근데 동시에 중동전쟁이 페인트 원료 공급망을 막혀버렸어요. 전쟁이 수요를 만들고 전쟁이 공급을 막는 거예요. 같은 원인이 상반된 결과를 동시에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럼 중방식 방산도료 업체는 괜찮은 걸까요? 마냥 좋다고 보기 어려워요. 방산도료도 결국 나프타와 에폭시 수지로 만들거든요. 원료가 없으면 아무리 수요가 있어도 납품을 못해요. 수주는 쌓여 있는데 생산을 못하면 납기 지연 리스크가 생기고 방산 조선사와의 계약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수요 호황이 원가 폭등과 공급 부족 앞에서 빛을 잃는 순간이에요. 그나마 지금 이 판에서 버틸 수 있는 곳은 미리 원료를 비축해둔 대형사뿐이에요. 원료를 싸게 선구매해둔 업체는 수요 호황과 원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거든요. 반면 그때그때 시장에서 원료를 사는 중소형 업체는 지금 이 순간이 사실상 생존의 기로예요. 사실 이번 사태가 드러낸 진짜 문제는 하나예요. 국내 페인트 업계가 중동산 석유화학 원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소엔 보이지 않다가 전쟁 하나로 산업 전체가 흔들리는 취약한 구조인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결국 중동 전쟁의 향방, 원료 공급망 복구 속도, 그리고 각 업체가 이 위기를 얼마나 빨리 헤쳐나가느냐에 달려 있어요. 분명한 건 전쟁이 끝나고 원료가 풀리는 순간 준비된 업체에겐 엄청난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는 게 누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